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시황이 아닙니다. 이미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젯밤에 제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좀 참아내자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반등은 나왔다. 그러나 이 반등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 다시 하락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를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그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베스트 외환 100% 수수료 0% 이 부분 방송에서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청하는지는 방송을 끝나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시면 잘생긴 총각이 방법을 알려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예상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안 했지만 그 정도 하락했으면 기술적으로 반등한 시점이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핵심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곧바로 꼬꾸라질 것이냐 이 부분이죠. 이것을 알려면 왜 갑자기 반등이 나왔는지 그 이유 팩트 체크에서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시장에서 급반등,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11분이고요. 지수를 잠깐 인베스트닷컴에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688포인트 올랐어요. 나스닥은 170포인트.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한 이유, 그 팩트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코스피 개장 직후 1시간 정도 지났죠. 10시쯤에 로이터 통신에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페드 미국의 연준이 3월 17일 18일 이게 3월 FOMC거든요. 이 전에라도 아마 이 전에 공격적으로 0.5% 금리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와서 그때부터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즉 이 내용, 로이터 통신의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3월 FOMC에서 아니면 그 전에라도 페드가 0.5%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2020년에는 총 1%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즉 현재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축, 경기 침체,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중앙은행의 대장이죠. 대표격인 미국의 연준, 페드가 3월 달에 0.5%,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총 1%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 뉴스로 시장이 올랐죠. 자, 잠깐. 제가 이미 이런 내용은 지난 2월 27일 날, 일주일 전쯤이죠. 일주일도 안 됐네요. 한 5일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제목이 하락의 마지막 관문, 미국 본토가 남아있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 했던 말, 미국 본토에 상륙하면 힘들어지겠지만 그때부터 중국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 보여드렸던 PPT입니다. 미국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결국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겪었던 중국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그냥 그런 거죠. 앞에서 골드만삭스의 유동성 발언, 유동성 리포트, 그게 중국에서는 실제 벌어지고 있어서 중국이 이미 위기 이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튼 골드만삭스가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하기 전에 리포트에서는 이 금리 인하 예측 그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요 은행들, 지금 빨간 박스에 보면 데이트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날짜입니다. 이제 가장 이른 시간, 지금보다 가장 빠른 시간, 근처에 있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뭐 50이냐 0이냐 이런 부분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이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US, 미국의 연준은 3월 17일하고 18일 사이에 0.5% 분명히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유로 지역은 뭐 금리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론 기준금리는 0.25%인가요?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 UK는 영국입니다. 영국도 아마 3월 26일에 0.5% 내릴 것이다. 카나다 또한 3월 4일, 며칠 안 남았네요. 3월 4일 0.5% 내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표에는 안 나왔지만 골드만삭스의 그 로이터 통신 보고 그 다음에 CNBC의 기사를 보면요. 한국은행도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유동성을 좀 부어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뉴스 하나로 시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에 며칠 동안 보면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마찬가지고요. 댓글에 경제 위기가 두렵지 않냐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제는 딱 한 분의 말씀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경제 위기는 부채 위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지금 현재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볼드모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즉 CNBC도 이걸 확인이라고 하듯이요. 보면 5일, 일주일 동안에 10% 이상 하락했던 게 최근 20년 사이에 5번이 있었는데요. 이 5번에 보면은 일주일 후에 저렇게 많이 반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일주일 동안 무려 14.6%나 빠졌는데 그 이후 6개월 동안 마이너스 17.2%, 오른쪽 박스 있죠? 저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2008년이죠. 그게 뭐죠? 서프라임 금융위기. 즉 부채 위기 때문에 저렇게 일주일 동안 14.6% 빠진 이후에도 6개월 내내 17.2% 추가 하락했던 걸 빼고는 전부 다 올랐어요. 즉 그게 2001년 9월, 2002년 7월 23일, 98년 8월 31일, 2011년 8월 8일 이렇게 4번의 경우에 전부 다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 부채 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즉 이번에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일주일 동안 약 12% 정도 하락했지만 과거의 기록, 역사를 보면 부채 위기가 아닌 것들은 그대로 반등했었다. 즉 급락 후에는 항상 반등했었다.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저렇게 급락 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페드가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죠. 이번에도 분명히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연준이 저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 3월에 0.5%, 올해 2020년에 총 1%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어제 드렸던 말씀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팩트 세트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즉 지금 현재 파란색 서선이 뭐냐면 2020년 올해죠. 올해 기업순이익 예상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게 작년 8월 9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왜? 미국과 중국이 페이스 1 협상 타결이 돼서 이제 기업순이익이 저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좋아졌던 건데 저게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작년 8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즉 2020년 기업순이익 예상치가 팩트세트에서도 예상하기는 작년 8월 수준으로 원위치돼 버렸다. 자, 어제 방송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이 그림 보여드렸죠. 즉 2019년 8월 9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기업순이익이 최악으로 예상했었는데 저게 페이스 1 타결로 2020년 올해 순이익 증가를 예상으로 바꿔놨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앞에서 팩트 세트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증가율이 0%, 즉 골드만삭스도 올해 순이익 증가율 0% 예상했고 팩트 세트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작년 8월 수준으로 복귀해버렸어요. 그럼 주가도 당연하죠. 지금 보시는 저 파란색 받침 작년 8월 수준으로 다 왔다. 즉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게 제 어제 방송이잖아요.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0%로 그 다음에 팩트 세트가 작년 8월 수준으로 원위치 순이익 예상치를 원위치 시켰는데 그 원위치로 돌아간 기업 순이익을 되돌려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이익을 되돌리려면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연준, 페드와 중앙은행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아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보면 됩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고 이미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3월 금리 인하 2번 0.5% 인하에 배팅하는 게 이미 시장 참가자는 100% 배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기업 순이익 예상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해놓고도 오늘 CNBC 보도를 보면 JP모건, 시티은행,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이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투자은행들은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순이익 예상치가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왜 쉽게 아주 자신있게 바닥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이 기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좀 추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격적인 매수는 좀 참아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 즉 월요일 증시 어제 그 다음에 현재 새벽 미국 증시가 급반등했는데요. 이 급반등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잠깐 반등했다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서 꼬꾸라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추가 하락을 이끌어내지 않게 하려면 변수를 점검해야 됩니다. 추가 하락을 이끌 변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 그 변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변수가 변동이 되면 여러분도 재빨리 시장 흐름에 대응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대로 0.5% 인하를 예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Federal Fund Rate Futures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무려 100% 0.5% 내린다고 이미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중요하죠. 만약 순이익 증가율 0%를 돌려야 돼요.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0.5% 인하 그리고 올해 2020년 총 1%를 인하해야 된다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했고 시장이 그렇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예상과 다르게 0.25%만 인하를 하거나 그 다음에 페드의 이사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 아니면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만 보여주는 언급만 해도 시장은 곧바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반등이 유지되려면 가장 좋은 것은 페드의 이사진 나와서 시장 금리 인하 예상치 알고 있다. 그게 우리는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해버리면 곧바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아니야 그건 힘들 것 같아 라는 이런 정도의 말만 해도 시장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페드 이사가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 할 거야 우리 할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미국이 미국이 현재 그것을 모든 사람 한국처럼 막 전체 인원들을 검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그것을 감기에 준하여 대응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NBA나 뭐 미국의 스포츠 행사에서 그것 때문에 경기를 뭐 지연하거나 안 해버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거든요. 즉 미국이 감기일 뿐이야라고 감기에 준해서 대응하게 해줄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있어야 금리 인하까지 더해졌을 때 계속 반등의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약간 좀 약을 올려드릴까요? 예, 핵심은 그거죠.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즉 미국에서 방금 전에 시애틀에서 세 번째 사망 환자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잠깐 다시 볼까요? 현재 5시 26분인데 미국 증시 다우존스 820포인트, 아까보다 200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예, 시장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를 삼지 않아도 계속 지금처럼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그 키는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완전 발본색원, 그 다음에 그 병에 도대체 왜 전파가 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완전한 치료가 되는지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을 이 실험, 거대한 실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확진 환자 이 숫자의 증가 추세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감소해야 시장은 안정되는데 반대로 갑자기 내일쯤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났다. 시장은 바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시장은 미국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아니에요. 왜? 미국은 감기에 준해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한국에서 거대한 실험이 성공해야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요. 골드만삭스에서 방금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오른쪽 지금 동그라미 이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게 뭐냐? 파란색 선이 구글의 검색량이에요. 근데 구글의 검색량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검색량이 늘어난 이유가 골드만삭스는 한국에서 highest alert, 한국이 declared highest alert, 즉 긴급 경보를 발생했고 확진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숫자가 줄면서 구글의 검색량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즉 한국의 실험, 한국이 확진 환자 수를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인까지 더해진다면 곧바로 V자 반등이다. 그런데 금리에 대해서 확신을 안 해주거나 확언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한국에 이틀째 감소하고 있는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오늘 뉴시스에서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한국의 그것에 대한 대응을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의 투명성, 끈질긴 노력에 고마워하고 있다. 상당히 예의 바른 이야기죠. 하지만 만약에 저 숫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까 저 정도 나오지 만약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 미국 정치권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핑계를 한국에 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국에 댔다가 이제는 한국에 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여행금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는 4단계로 격상을 했을 뿐이고 여행금지는 안 나왔는데요. 저게 증가세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인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행금지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행금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코스피, 그 다음에 미국, 전 세계 글로벌 주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선언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사망자나 확진 환자 어디에서 발생했다. 뭐 이번에 시애틀에서 또 발생하고 워싱턴에서 2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건 한국의 거대한 실험, 이렇게 전부 다 발본성을 나가서 투명성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수익률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시장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변수 저것도 변수 수백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가장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자. 그래야 시장에서 수익도 내고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